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도 AI 안면 인식, 또 비대면 진료, 또 자율주행 로봇 여러 기업들이 오셨는데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정부가 1,604건의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하는 동안에 대한상의가 그중에 한 30% 정도 되는 468건의 승인을 지원했습니다. 성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갈등 조정이나 해법을 찾는 그런 역량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를 어떻게 보면 소극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우려한 그런 태도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 또 대한상의에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규제에 대한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규제를 없애는 식의 접근 방법을 실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규제를 해서 준조세까지 느끼는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화이팅!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5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최대 경제적 도전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아까 실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구조개혁, 규제개혁이 없으면 앞으로 이것은 0%대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 국제기구나 우리 국내에서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 규제개혁을 하려고 해도 규제개혁을 한다는 자체의 의미를 저는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규제개혁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규제개혁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시장 경제 체제가 다르긴 한데 매우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국가 입법 시스템 단일 국가 체제입니다. 단일 국가 체제가 우리 발전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부 연방 국가입니다. 왜 그렇죠? 국가는 외교, 통상, 국방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은 지방 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역 정부가. 게으르고 무지하면서도 이 신산업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 그곳에서는 득달같이 달려와 혁신을 도룡내고 있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짓밟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창업 감소로 이어져서 기술 기반 창업은 현재 4년 연속 내리막입니다. 이게 마치 출산이 줄어들 때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더 공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다시 말해서 나라를 번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저는 늘 기업과 기술 두 개를 꼽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업이 되겠죠.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바탕을 만들고 일궈 나가는데 기업을 빼고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에도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 기업을 놓고 생각하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기업이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성장,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지금 우리 정부 구조로는 산업부라든가 또 중소기업부라든가 때로는 환경부나 국토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런 부서들에 다 흩어져 있는 업무 영역, 그 관할이 전부 규제로 작동을 하게 되고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다 따로따로 해결을 해야 비로소 이제 다음 단계로 성취를 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좀 발상을 바꾸어서 예컨대 기업 성장 부총리 같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알아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줘야 될 부서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기업 성장 부총리가 직접 모든 해당 부서에 그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서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쭉 각종 규제 중에 덩어리 규제라는 게 있었는데 복합 부서 규제 이런 것들을 일거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나라 발전, 번영의 초점을 기업에 둔다면 이런 발상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1%, 0% 저성장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의 이른바 피크 코리아, 지금이 정점이다 하는 이런 피해의식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해결이 되는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그 해결의 프로세스가 작동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때 비로소 다음 단계 성장, 번영의 어떤 성숙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사회, 그런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담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규제 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보통은 이제 이른바 국민 여론 또 야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락이 된 것인데요. 또 그것에 저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기보다는 국회겠지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놀란 것이 실제로 신설되는 규제의 90%가 법입니다. 참 규제개혁위원회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요. 예, 지금 이제 우리의 세태와 딥시크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소회가 남다른데요. 딥시크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마 옛날에 절강성 주석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입장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때 한국은 저렇게 상당한 산업화를 이루어서 계속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절강성과 아마 인구 사이즈가 아마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비슷한 우리 절강성은 왜 이렇게 뒤쳐져 있느냐. 한국을 벤치마킹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간부회의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 저장성에서 이제 이 AI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정말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딥시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자극하는 최근에 그런 일대 스푸트니크 이벤트 같은 성격의 큰 자극적인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어떤 나라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런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피릿의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피크가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스피릿에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있다는 그 조짐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문제다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드는 기업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신기술 이것이 승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늘 지론처럼 이야기하는 기업과 기술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적 자원을 충분히 양성하고 기업에 수혈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비전공자도 이공계통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약 4,000명 정도를 배출을 합니다.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이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타이밍에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또 다시 시작이다, 다시 성장이다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